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광주에 모여 5.18 교육을 전국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차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매각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허술한 재소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5.18 교육의 전국화 문제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5.18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봄비로 적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찾아와 5월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교육감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광주에 모여 5.18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제주 4.3이 던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교육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공동선언문에 5.18 교육의 전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학생들이 5월 민주강사단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18 현장 체험학습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5.18 교육의 전국화 공동선언이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5.18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게 하는 기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5.18 기념재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등 사회단체 4곳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장 선출과 상임이사 공모 방식 등 5.18 기념재단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념재단과 광주시의 현 상임이사 연임을 위한 형식적 공모 중단을 비롯해 현 상임이사의 사퇴와 재단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좀 쌀쌀하겠는데요.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웃돌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려 2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과 해안 곳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덕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공기질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에 우리 지역 비가 시작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7.4도, 담양이 8.3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영광 12도, 장성과 담양 14도, 화수는 13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와 영암 10도, 강진과 장도 10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3도, 보성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차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에 이어 그린카 진흥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그린카 진흥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를 감사하기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그린카 진흥원으로부터 2년치 회계 관련 자료와 인사자료 등을 제출받아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계, 계약 이런 거 자료, 일체 자료 제출하면서 방금 전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감사위는 그린카 진흥원의 오모 원장이 광주시의 지원 예산과 업무 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안팎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카 진흥원은 친환경차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이나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 밸리위와 함께 광주시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친환경차 사업을 지원하는 두 기관이 동시에 감사를 받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 주무부서장들이 직위 해제되면서 친환경차 사업의 3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인 전방위 감사를 볼 때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이처럼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관련한 기관들과 광주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시책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자신의 핵심 시책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두 기관을 감사하고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둔 건 어떤 이유일까? 광주시는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원칙론을 들었지만 이면에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의 자동차 대기업 유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진짜 사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밸리위원회 신모 부위원장이 대기업 유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며 기부금으로 그를 흔들면 대기업이 광주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꾸 그런 어떤 논리로서 방어막을 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이유를 내세워서 감사가 진행되지 이제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밸리위원회 신모 부위원장도 취재진을 만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본인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안다면 기부금을 어떻게 썼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광주시가 이러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7, 8부 능선을 넘었다던 대기업 유치는 감감무소식인데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감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윤장현 시장도 크든 적든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이 일이 광주형 일자리의 향방과 또 석 달 남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구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광주시 의회 움직임에 대해 각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몇몇 시의원들이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3, 4인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며 본회의 전까지 시의회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획정위 안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외 매각 논란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가 노사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현실 인식이 다르다 보니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해법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현주소를 설명하기 위해 사측이 마련한 설명회 자리. 노사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채권단과 회계법인까지 참석했지만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측은 사실상 나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는 다시 한번 해외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살고 보자. 그래서 해외 유치를 억셉트하게 된 거죠. 그동안 예의주시하고 있던 협력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0여 개 협력사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법정 관리만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예측할 수 없는 법정 관리를 피하고 하루속히 지역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외에 매각되느니 차라리 법정 관리를 선택하겠다는 노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채권단이 혼자서 해외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해외 매각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도 예고했습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거시한 흑자기업 금호타이어를 애국자만에 내팽개치고 무슨 일자리를
한단 말입니까? 금호타이어 도사는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합의를 해야 사원 설명회나 찬반 투표를 거쳐 채권단이 정한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이내에 자구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매각이냐 법정 관리냐 하는 갈림길에서 금호타이어의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복역 중인 48살 A씨가 교도소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당시 교도관이 A씨의 투신을 제지했지만 상황을 막지 못했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부검을 마무리하고 재소자 관리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병원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구는 관내 병원들을 상대로 구급차 출동 기록과 인력 배치 현황 등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구급차 운행 시 반드시 의료진을 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54살 김모 씨가 도로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활시설과 병원 측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 등이 세월호 참사 20개월이 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단원고 생존 학생 57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분석한 결과 26.3%가 임상적 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배는 물론 비행기나 버스 등을 회피하거나 친구를 잃은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에 광주시가 시행하는 청년 드림 사업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진행된 모집에서는 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릴 만큼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승철 광주시 청년정책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십시오. 먼저 광주 청년 드림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지역 청년은 33만 5천 명이 있고요. 그중에 청년 니트는 13%인 4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는 청년을 현장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며 일 경험을 통해 장래의 진로를 모색하고 노동시장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시는 생활임금을 적용 월 120만 원, 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학교 졸업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 시간은 25시간 이내이며 나머지 시간은 시업 준비 등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청년 드림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지난해보다 올해 신청자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지난해보다 220명이 증가했고요. 네네. 올해는 3기, 4기로 나누어서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네. 온라인 신청 결과 1000명이 신청했고 현장 면접 결과 500명이 신청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3기에는 250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선발된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먼저 참여 기업체를 모집하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그 참여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청년에게 공유하고 현장 면접에서 기업체 관계자와 면담 결과 후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을 선택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청년 창업형을 추가했고요.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적 경제형, 사회복지형, 청년활동형 6개 유형 총 176개 현장 사업장에서 4개월 동안 일 경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얼마나 연계되느냐가 좀 관심사잖아요. 네. 지난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난해 1기, 2기 총 280명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30%인 84명이 취업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첫 평가한 지방 공공 부분 일자리 우수 사례 발표대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포상금 2억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기존 공공기관에서 취업에 강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 등 민간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큰 성과가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84명이 일을 했던 곳에서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내놓은 상반기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에도 이 청년 드림 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혜택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5개 관계부처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광주 청년 드림이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 서비스형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는데요. 중앙정부가 상반기 추경에 약 3조 원을 반영하고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지자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예정입니다. 예.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원받을 국고보조금과 포상금 2억 원을 합해서 하반기 4기에는 인원을 대폭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잘 활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일자리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 마감일인 어제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비서관과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새로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정부 시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한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도 사람과 자연,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전남을 가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포함해 4파전으로 짜여졌습니다. 정의곤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의곤 후보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합적으로 설계해 광주 교육 생태 공동체를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 참여해 돈과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 선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교육을 제가 볼 때. 김영록 광주 세무사 회장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회장은 일자리 걱정 없는 풍요로운 광산을 만들기 위해 70만 자족 도시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실물경제 전문가의 경력을 살려 민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정부 개헌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개헌안 발의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개헌안에 담길 지방 분권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개헌 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며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등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 입법권 확대, 중앙과 지방 간 주요 정책과 현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넣자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강화는 찬성이 많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내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쟁점 사항은 입법권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자주재정권 보장과 동시에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지방과 중앙정부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헌법에 규명할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한국 정치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포퓰리즘이 지역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조선대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남과 호남을 떠나 옳은 일에 생각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뜻을 모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연금 투자 재원으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 광역권 시대에 문을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또 광주 무안 통합국제공항 주변에 국제 비즈니스 시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농식품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T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AT는 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업체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은 물론 수출 정보 교류와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클러스터의 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광주는 24만 5천 원, 전남은 15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1인당 사교육비 수준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에 이어 가장 낮았고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광주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 전남은 최하위권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현장과 광주로 가는 직통버스가 오는 17일부터 운영됩니다. 특별 노선버스는 오전 8시 5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광천터미널에서 출발하고요. 축제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차례 출발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주는 서구 책 배달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서구 내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로 책 도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 공간이 광산구 수안지구에 들어섭니다. 오늘 개관하는 시립 원당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요리 체험장이나 댄스 연습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갖춰졌는데요.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인근 원당산 공원에서 야외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작은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동네 음악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봉선동 하멜 아트홀에서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참석자의 신청곡을 함께 듣는 봉선 음악회가 열리고요. 양림동 515 갤러리에서는 양림빌리지 콘서트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그리고 대인동 김내과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도시락 콘서트가 진행됩니다.